캐나다에서 벌금이 무려 1억 원 넘게 부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그냥 단순한 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깨진 약속과 노동 착취, 그리고 이걸 세상에 알린 사람들의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액부터 보시죠. 11만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캐나다 정부가 한 명의 고용주에게 이렇게까지 큰 벌금을 부과했을까요? 이 벌금의 배경에는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떻게 노동자를 척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요,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변화는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약속과 현실의 그 엄청난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 노동자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로엘 파일란 씨인데요. 이분은 캐나다에 올 때 시급 20달러를 받는 정규직 슈퍼바이저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어땠을까요? 시급이 16달러 50센트로 깎여 있었던 거죠. 약속과는 전혀 다른 대우였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바로 해고야, 이런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건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고 부당함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착취 수법이죠. 그런데 이게 로엘 파일란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동의도 없이 월급을 깎고 떠들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모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채용할 때 약속했던 일이랑 전혀 다른 일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전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고용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긴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에는 바로 캐나다의 특정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TF4F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사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고용주가 처음 약속했던 임금과 근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TFW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 대가는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은 그냥 참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캐나다에는 이런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3단계 절차,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노동자가 용기를 내서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그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해자인 고용주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용기 있는 폭로의 끝에 노동자들은 과연 원하던 정의를 얻었을까요? 이번엔 이 사건의 결과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1억 원이 넘는 벌금, 그리고 또 하나는 TS10FW 프로그램에서 아예 퇴출당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 정부가 이 고용주에게 다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착취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피해 노동자였던 로엘 파일란 씨의 반응인데요. 목소리에서 느껴지시죠? 그냥 처벌받아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앞으로는 다른 노동자들이 자기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고용주 선에서 빛나지 않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소개해준 채용 대행사도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더 큰 벌금을 물게 됐어요.
이걸 보면 노동 착취가 단순히 나쁜 고용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하죠. 이 사건은 분명 정의가 실현된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일 때, 과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